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자, 이재명이 동계올림픽을 왜 홍보 안 하나 하면서 직접적으로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형님들 잘 보세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요, 올림픽이 있거나 동계나 하계 올림픽이 있거나 월드컵이 있거나 한국에 어떤 스포츠 행사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가 있으면은 대통령들이 항상 홍보를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 있다 그러면은 선수촌을 한 달 전에 선수촌을 가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국뽕도 좀 심어주고, 이게 바로 대통령이 홍보하는 거거든요. 대통령들이 이렇게 발로 뛴단 말이야.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 선수 이제 국가대표 월드컵 대표단 또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이 스포츠 붐을 좀 일으켜 주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형님들 잘 보세요. 태릉 선수촌에 보통 우리 올림픽 선수단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선수단들이 거기서 훈련을 해요. 근데 이재명이 태릉 선수촌 간 거 보셨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재명은 스포츠를 정말 좋아할까요?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얘는 오로지 지금 지 사건 사면 받는 거, 오로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구라지를 쳐서 자기 지지율을 유지시킬 건지, 이런 지금 머리밖에 없다고. 지금 동계올림픽 이야기하면서 유일하게 국내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이 태릉인데, 빨기들 태릉 선수촌을 헐어서 아파트 짓자고 했잖아. 민주당에서 태릉 선수촌 헐어내고 거기에 아파트 짓자고 했잖아. 그러면서 뭔 동계올림픽을 홍보를 해? 이거부터 웃긴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지. 아니, 지가 태릉 선수촌 그 땅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짓는데 무슨 선수를 응원을 해? 어떻게 그게 응원할 수가 있지? 걔네들 훈련 장소를 뺏어버리면서 어디로 이제 내쫓으려고? 자, 어쨌든 결국 지상파에 홍보하고, 그죠? JTBC가 사온 중계권을 지금 사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왜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거를 홍보를 하지 않았나? 동계올림픽 내일부터입니까? 결국은 지금 형님들 이거 알고 계시죠? JTBC가 2032년까지 열리는 올림픽, 월드컵, 올림픽은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다 포함했습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중계권 사온 거 아시죠? 총 7,200억에 사왔습니다. 근데 지상파 3사들이 완전 바가지 쓰고 사왔는데 저거를 자기네들이 살 이유가 없잖아. JTBC 혼자 가서 샀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JTBC가 망하고 자시고, 그거는 뭐 형님들 도파민용이니까 각자 생각하시면 되지만은, 자, 그러면은 JTBC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SBS, MBC, KBS 얘네들은 공중파죠. JTBC는 케이블입니다. JTBC가 공중파 3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JTBC가 형님들 드라마나 예능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예전 같지 않지만은 한때 JTBC가 엄청난 돈을 칼쿠리로 끌어들입니다. 형님들이 상상도 못할 돈을 벌었어요. 자, 이렇게 JTBC가 돈을 많이 벌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세금 문제가 생기죠. 그동안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돈을 썼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JTBC가 무리하게 7,200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어서 이 케이블 스포츠 중계권을 샀다는 거는, SBS, MBC, KBS와 의논도 없이 지네들 독단으로 이걸 샀다는 거는, 자, 이거는 형님들 사업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업가 입장, 회사의 잉여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회사의 잉여금이 엄청 쌓여 있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이야기했죠, 형님들. 법인은요, 월말 결산이나 연말 결산을 딱 때렸을 때 가장 좋은 게 제로예요. 그 제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잉여금을 놔두고 연말에 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잉여금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해요. 잉여금이 있다 해서 그게 회사 돈이 아니라니까. 자기 개인 돈이 아니야. 그냥 회사 공금인 거예요. 개인 사업하고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 JTBC가 엄청난 돈을 예능과 드라마를 통해 벌었는데, 그러면은 직원들 월급 주고도 세금을 내고도 엄청나게 지금 잉여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인세가 나중에 엄청난 법인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중개권을 산 거예요. 그렇지. 매입이니까 회계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각 방송사에 이거를 다시 재판매를 해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7,200억을 사왔는데 SBS, MBC, KBS에 좀 싸게 팔면은 5천억에 팔았다. 이 세 회사에. 그러면은 경비로 털면서 5천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거든. 이해가 갔죠, 형님들? 그러면은 2,200억이라는 수익을 털어낼 수가 있게 된다. 자, 다시. 그러면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느냐? JTBC는 정치적 관점에 봤을 때 이걸 7,200억을 주고 사왔다는 거는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빵이다. 서열 정리하는 거예요. 서열 정리. 그러니까 올림픽, 월드컵 방송하고 싶으면은 내 밑으로 전부 다 꿇어. 형님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야. 누가 올림픽 보냐고? 월드컵은 어떡할 거야? JTBC가 뭔 방송권을 사온지 알고 계세요? 중계권을 사오는지 알고 그런 소리 합니까? 올림픽, 월드컵까지 포함한 중계권이에요. 아시겠죠? 팩트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보면은 뭐 JTBC가 뭐 무리하게 배팅해가지고 망하게 생겼다느니 재정난 생겼다느니 그러는데 그 전부 근거 없는 소리고요. JTBC 그 정도 여력이 충분합니다. JTBC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JTBC는 내가 방송 3사보다 서열이 더 위라는 뭔가 서열 정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밀렸어요. 정치적으로는 결국 SBS, MBC, KBS 밀렸습니다. 자, 헤이 그룹. 여기서 가장 많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을 사진에서 삭제해줘 라고 하니까 그록이 뭔지 아시죠? SNS인 X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AI입니다. 그록이 이런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그록이 판단한 거야. 그리고 또 그록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록, 저 사진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만 남기고 다 지워져. 그러니까 그록이 사진을 올려줍니다. 깨끗합니다. 아, 그록 새로 봤는데? 겁나 똑똑한데, 그록? 야, 이 사진이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죄 많이 지은 놈 지워달라니까? 요렇게 이재명은 싹 지워졌네. 이 중에서 범죄자를 빼고 전과 있는 애들 다 빼고 죄 없는 사람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네, 잔디에. 아, 참 센스 있어. 요즘 인공지능도 센스 있어요, 형님들. 그래도 서울시장 뺏기면 안 되니까 오세훈이를 찍어주자 라고 생각하시는 형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형님들? 2010년 초반에 이거 기획 설계된 고청 주상복합 건물 디자인입니다. 오세훈이 하려고 했던 거 용산국제업무지구. 자, 또 한 번 충격입니다. 기괴하죠? 자세히 보세요. 오세훈이 이거 지으려고 했어요. 게 아니에요, 오세훈이. 이래도 아직 오세훈이가 우파라고 생각합니까?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사이에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더 클라우드라고 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초고층 빌딩과 랜드마크를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이 건물을 디자인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중에 이 디자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 새누리당 맞나? 한나라당이었나? 하여튼 한나라당이었겠지? 민주당, 이때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을 거예요. 한나라당 양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쳤냐고. 그래서 오세훈이가 이거를 접었어요. 이게 오세훈입니다.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오세훈이가 왜 우파인지 난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네. 환경단체 소속이었고 민변 출신이라니까, 오세훈은. 그때 당시 민주당이 너무 정치 해먹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훈이 보수정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당선되려고. 만약에 이때 IMF가 안 터지고 해외 투자라든지 자금 조달 여력이 있었다면
아마 오세훈이 이거 지었을 거야.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을 거고 미국의 적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미국의 9.11 테러를 누가 봐도 9.11인데 쌍둥이 빌딩을 저격한 오세훈이 완전 도라이라니까요. 정신 차리십시오. 오세훈 지지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오세훈은 X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간 이현주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자, 이현주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이 우려된다. 어서와. 은주 때문에 우리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니들이 다시 가져갔잖아. 고생해. 얘 이런 거 몰랐어? 이현주 진짜 웃기지 않아요, 형님들? 민주당 욕하고 나와가 국민의힘 와서 민주당 편들고, 국민의힘에서 나가서 민주당 가서는 민주당 가서 국민의힘 편들고, 그냥 국민의힘 안에서는 분탕치고, 민주당 가서도 분탕치고. 도대체 얘 정체가 뭐야? 조국당인가? 정청래한테 붙은 것도 아니야. 정청래는 정청래대로 또 까고 댕겨. 얘 도대체 정체성을 모르겠어. 다둥이인가? 아, 참네. 여하튼 물건은 물건이다. 자, 형님들, 드디어 코스타리카가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와, 형님, 코스타리카에서 우파가 당선이 됐고, 당선되자마자 수많은 범죄자를 수용할 교도소를 짓고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코스타리카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이 기쁨도 잠시 갑자기 백악관에서 빨갱이들에게 비보가 날아옵니다. 야, 어떡하냐 빨갱이들. 큰일 났어요, 형님들. 빨갱이들, 특히 우리나라 새빨간 빨갱이 민주노총 언론노조들이 CNN 보도만 자기네들이 선택적으로 뉴스를 가져다가 국내 선동용으로 써먹었는데, 이런 CNN이 백악관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영구 퇴출입니다. 이제 CNN은 어떡하지? 차이나 머리를 받는 CNN은 이제 답이 없는 거지. 너네들이 말한 언론 해방, 언론의 자유, 이제 네 꼴리는 대로 쓰면 되잖아. 그지?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그냥 꼴리는 대로 쓰세요. 야, CNN 결국 날아가네. 그래, 좀 적당히 하지. 자, EU에서 날라온 소식입니다. 자, 미 하원 사법위원회 공화당 덕분에 우리 EU는 자신들의 의제에 반하는 반헌법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검열해왔고, 네덜란드의 2023-2025년 총선을 포함해 최소 8차례의 유럽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EU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소셜미디어 플랫폼들과 만나 투표 직전 며칠 동안 정치적 발언을 검열하도록 압박했고, 2023년 네덜란드 총선을 앞두고는 EU 집행위원회가 당시 네덜란드 내무장관이었던 휴고 더 응허를 DSA, 즉 디지털 서비스법 하에서 신뢰받는 신고자로 지정해 우선적 검열 요청 권한까지 부여했다. 자, 이게 뭐냐? 선거를 앞두고 우리로 치면은 빨갱이들이 말하는 거구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검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엄청난 일원이 X로 넘어갑니다. X는 구 트위터죠.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X. 일론 머스크만이 유일하게 그 검열에 반대를 했고 EU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EU가 X를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한 거, 거기에 EU에 있는 X에 소송까지 걸은 상태입니다. 자, 형님들, EU는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EU는 군주 정권이에요. 왕정 정치를 했던 곳이라고. 얘네들은 EU는 대부분이 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뭐 EU에 여행을 다니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EU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형님들, 걔네들 세금 50% 내요. 월급 500만 원 받으면 250만 원이 세금이라고. 그 사회주의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병원도 공공입니다. 공공의료 되게 좋아하지, 한국 사람들. 그러면 공짜로 그 병원 갈 수 있는 것 같아? 싸고 저렴하게 병원을 운영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정작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아요. 유럽에서는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은요, 그거 기다려야 돼요. 보통 6개월은 기본이에요.
뼈가 부러졌는데 6개월 후에 순서됐다고 오라면은 그 사이 뼈가 다 들러붙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병원을 잘 안 갑니다. 왜? 어차피 병원 가도 몇 개월씩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동생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한 번씩 가면은 막 오래 있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거나 어디 몸이 아프잖아요. 오후 한 서너 시대가 병원 가잖아요. 병원 문이 닫혀져 있어. 병원 문이 닫혀 있어요. 오후 3시에 가면은. 오후 2시 되면 문 닫고 가요. 골프 치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낚시 가거나 가버리고 없다고 퇴근해요. 그리고 내가 치료를 받고 싶잖아요. 진짜 급하게 응급치료를 받고 싶으면은 자비로 부담하면 돼요. 내가 현금 내겠다. 내가 내 돈 주고 치료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한 2, 3일 내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심각해요, 형님들. 의료 공짜로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꿈꾸는 게 저런 거잖아. 사회주의. 국가가 해주는 복지. 해봐 되는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원래는 약 65% 정도가 세금이었어요. 출발이 사회주의라니까?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국가만 믿어라. 그래서 그때 당시 집도 엄청 싸게 임대해주고, 그때 당시에 공공임대라고 해가지고 뭐 3층짜리 2층짜리 빌라 맨션 이런 거 지어가지고 거기에 엄청 싸게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세금이 너무 많다고 국민들이 불만이 일기 시작하니까 이걸 60%로 낮추고 55%로 낮추고, 그리고 지금은 약 50% 정도, 적게는 45%를 내고 있어요. 자, 형님들 직장에서 월급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는다? 세금 150만 원 떼가고 얘네들 같이 이게 복지라고 생각해요? 내 같으면은 세금 150만 원 안 내고 150만 원짜리 월세 살겠어요. 좋은 아파트. 이거는 형님들, 이거는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청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좌파 정치인들이 뭐라 그래? 유럽의 복지를 자꾸 언급을 하죠. 세금을 그만큼 내. 세금을 그만큼 내면 해주면 되지. 그게 뭐시라고? 문제는 세금을 안 내면서 그걸 원하니까 문제지.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정세를 안 하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재정이 파탄나고 있는 거야. 정세를 해서 복지를 늘려야지. 어떻게 정세 없는 복지가 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형님,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생활 수준 차이 나요. 진짜 생활 수준 차이 납니다. 그리고 잘 씻도 안 해, 얘네들. 물세가 비싸기 때문에 잘 씻도 안 해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많이 나가봐야 돼. 많이 나가봐야지 그 나라 수준이 어떻는지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유는 빨리라고 하는 게 유럽이라 그러잖아. 특히 프랑스는 유럽의 차이나라 그러지. 이유가 있어요, 형님들. 그게 다. 그냥 유럽이라면은 공산주의, 이걸 머릿속에 넣으세요. 유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대놓고 검열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끽소리를 안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똑같아요. 검열을 하는데도 계속 쓰고 있잖아. 검열을 하는데도 끽소리를 못 하잖아. EU에서 가장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EU를 망친 거야. 그래놓고 저거 마음대로 안 되니까 EU 탈퇴하겠다 그랬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국이 EU를 탈퇴했나? 그때 탈퇴한다고 개거 품물고 하던데. 그래서 프랑스가 안 되겠다. 이 새끼들 검열하는데 검열을 반대해? 그러면서 프랑스 경찰은 현재 파리에 있는 구 트위터 X의 사무실을 급습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텔레그램, X, 틱톡 등 형사 처벌을 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프랑스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형님들, 미친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 얘네들 원래 이런 나라였어요. 아니 원래 도둑놈 새끼들 보고 도둑놈이라는데 갑자기 오늘 알았다 이러면 이건 내가 그동안 방송하면서 설명한 이거는 형님들 기본이지. 내가 당황스럽잖아 그러면은 프랑스가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고 있었어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스텝을 밟았습니다. 자, 이거는 명확하게 한국을 노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법안은 낭비적이고 사기적인 해외 원조 예산 100억 달러를 대폭 삭감하고 NPR과 PBS에 대한 납세자 지원금을 중단하며 USAID 폐쇄를 확정지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USAID에 대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나라에서 USAID로부터 지원금을, 보조금을 받았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A웹이 USAID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USAID가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죠. 결국은 A웹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자, 트럼프는 A웹이 여러 곳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트럼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좌파 시민단체나 이런데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건 있어요. 근데 그 좌파 시민단체들이 선거의 결과를 바꾸지 못하잖아. 근데 USAID를 폐쇄를 했다는 거는 얘가 폐쇄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전 세계 선관위들이에요. 그 전 세계 선관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한국의 A웹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USAID가 A웹에 지원금을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못하면 이 A웹은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데인데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USAID에 대한 폐쇄는 표면적으로는 USAID의 무분별한 확장 지원 정책 그리고 회계가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는 부분 겉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A웹을 저격한 거죠. USAID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냐? A웹. 그럼 A웹은 어디가 본진이죠? 한국. 그렇다는 것은 트럼프가 USAID를 폐쇄했다는 것은 한국을 찍었다는 거죠. 점점 디테일하게 조여오고 있어요, 지금. 자, 트럼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금 동시에 앱스타인, 부정선거, 한국, 지금 다방면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숨통을 조아오고 있어요. 점점 조여옵니다. 점점 조아서 사람들을 범죄자 새끼들을 콘으로 몰고 있죠. 자, 빌 클린턴과 힐러리 앱스타인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앱스타인은 뇌피셜이 아닌 망상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딥스는 망상이 아닌 사실이었어요. 저도 앱스타인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은 딥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앱스타인이 이렇게 앱스타인의 모든 행적들이 밝혀지면서 아, 딥스가 허구가 아니구나. 딥스도 실존이었구나. 라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만약에 이게 앱스타인이나 딥스가 구라였다면은 빌 클린턴 부부가 굳이 자수하겠다. 우리가 다 정언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점심 방송에서도 살짝 어저께 저녁 방송, 어제 점심 저녁 방송에서 언급했던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앱스타인 만난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 자, 드디어 빌 게이츠가 트럼프에게 살려달라고 악망문을 보냅니다. 후회한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깊게 연루되진 않았다. 좀 살려줘. 그러면은 빌 클린턴 같이 나도 정언하겠다. 내가 토끼했잖아. 자, 이제 전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살려달라고 정언하겠다. 내가 잘한다. 나 그 증거도 있어. 난 깊게 연루 안 됐다고. 나는 그냥 놀러가자 해서 따라간 것밖에 없어. 거기가 그런 데인지 몰랐어. 다들 한 발씩 빼고 있죠.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트럼프가 앱스타인 관련해서 까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하고 WWE까지 했어. 결국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니도 갔잖아. 연루돼 있잖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측근이니까 민주당에서는 야, 트럼프도 있대 거기에. 야, 이거 까자. 그래가지고 앱스타인 관련된 문서, 극비 문서 까는 걸로 의회에서 통과시켜버렸잖아. 통과해서 까고 보니까 트럼프 이야기는 트럼프 터자도 없어. 일론한테 낚였지. 그래. 그래서 지금 미국 민주당 지금 개박살 나고 있는 거야. 재밌지 않습니까, 형님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형님들에게 되게 직관적이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뭐 장유샤를 숙청하는데 제가 형님들한테 아이고 이 형님들아, 장유샤가 군 장악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부주석이야. 군 장악력이 장유사가 모든 지금 중국군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유샤를 숙청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형님들한테 몇 번이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뭐 중국 잘 모른다면서 뭐 어느 방송에서 그랬느니 어쨌느니. 자, 중국 군수업계 3인 전인대 대표재직 박탈 장유샤
빠져. 장유자 못 건드린다니까 형님들. 좀 그런 뉴스에 좀 낚이지 마. 장유자가 무슨 체포가 돼. 형식적으로 조사만 받고 왔는데 장유자가 조사를 2번을 거부를 했어요. 안 갔어. 그러니까 공안에서 체면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장유자가 갔다가 그냥 앉아서 담배만 피우고 갔대. 그런데 그게 무슨 숙청이야. 체포가 되고 뭐 구속됐다고? 아이고 형님들 좀 건재하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장유자가 참석했답니다. 점입 가경돼가는 쿠팡 사태. 자, 미 의회에서 미 하원입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쿠팡 로저스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 법사위에서 소환한 거예요. 뭐 로저스 뭐 출국 금지시킨다더만은 미국 갔네? 자, 미국 의회는 로저스 대표에게 한국 법사위와 대한민국 검찰이 미국 기업인 쿠팡에게 그리고 미국인인 로저스 CEO에게 어떤 부당한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통신 내역까지 요청했습니다. 자, 이거 안 보내면 X되죠. 한국 정부에서 로저스 대표에게 어떤 연락을 취했으며 국정원과 민주당에서 로저스 대표에게 압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사적으로 소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걸 다 밝힌다니까 한번 봅시다. 민주당들이 앞에서는 쿠팡을 때리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그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에서 아니 방통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죠. 그리고 국정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한국 언론들은 보도도 안 하고 한국 민주당은 이걸 덮기에 급급하고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짓거리를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질 겁니다. 법사위에 카메라 돌아가는 데서 뿐만이 아니고 카메라가 돌지 않는 뒤에서 어떤 접촉을 시도했고 어떤 걸 딜치려고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쿠팡의 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멸공.